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된다고 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이다. 그러니 간에 좋을 리 있겠는가? 필연적으로 간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스타틴 약물 복용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검사를 해야 한다. 간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간암의 위험도 더불어 증가한다. 코엔자임 Q10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도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Q10의 합성을 방해한다. 둘 다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Q10은 동시에 만들어진다. 비유하자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어야 하는데 반죽 자체를 억제하다 보니 떡도 못 만들고 국수도 못 만드는 셈이다. 결국 심장마비를 예방하려고 먹은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Q10의 수치를 낮춰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은 스타틴 약물과 코엔자임 Q10을 함께 처방한다. 간에도 무리가 가고 심장마비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다면 스타틴 처방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앞서 우리 뇌를 이루는 90%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중반 스타틴 시판 이후 실제로 치매 환자가 급증했다. 스타틴 장기 복용자들은 당장 치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머리에 멍한 느낌이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을 호소한다.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파킨슨 위험도 증가한다. 스타틴 약물은 근육통과도 관련이 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과 근육의 막을 형성하는 것 역시 콜레스테롤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가벼운 경우 근육통, 심각한 경우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한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녹아내리는 질병이다. 녹아내린 근육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신장이 막힐 경우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도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낮추다 보면 신경통이 발생한다. 밤늦은 시간 손발이 저리고 아픈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상당수가 스타틴 약물 부작용 때문이다. 남성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작용 중 하나는 발기부전이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 역시 콜레스테롤이다. 약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자연히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아그라가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처방이 시작되고 10년 후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출시됐다. 스타틴 약물 시장 점유율 1위인 리피톨을 생산하는 화이자의 히트 상품이다. 스스로 추가 고객을 창출해내는 제약회사의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부작용들을 살펴보면 가볍게 여길 만한 것들이 아니다. 매우 흔한 부작용들이다. 약을 먹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자들이 스타틴 약물 부작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치매, 근육통, 신경통, 발기부전 모두 약물 부작용이기보다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작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의사들의 역할은 축소하고 진정한 패자들은 환자들이다. 콜레스테롤은 그동안 의학 용어라기보다 마케팅 용어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해왔다. 대다수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 자행된 의료 마케팅의 결과다. 흔히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사회주의는 무조건 나쁘다고 학습되어 온 것과 유사하다. 콜레스테롤 수 기준치는 누가 정했을까? 9명의 박사가 정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그중 7명이 제약회사와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 중세에는 사혈이 성행했다.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뇌에 구멍을 뚫고 정신과 치료를 하기 위해 전기 고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간에 무리를 주어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는 지금의 치료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